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삶의 많은 부분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걸린 시간은 딱 30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갖거나 삶에 뭔가 큰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뭔가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요. 머릿속에 생각은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면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공략집 매뉴얼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에는 7단계 모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7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어두시고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꼭 하십시오. 1단계는 자의식 해체입니다. 2단계는 정체성 만들기, 3단계는 유전자 오작동 극복, 4단계는 뇌 자동화, 5단계는 역행자의 지식, 6단계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를 배우는 것, 7단계는 역행자의 쳇바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나는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랑 그래도 달라, 이런 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무한한 합리화에 빠져서 산다는 거죠. 이런 자의식, 이런 무의식이라는 거는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합리화를 유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인데 우리 유전자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유전자라는 것이죠. 여기에 최적화된 걸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시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선사시대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성공을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50개 정도를 듣게 되면 이런 무의식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 그리고 동기부여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주 노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을 억지로 많이 읽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책을 접하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에너지를,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단계 자의식 해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인 겁니다. 이거는 메타인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 명확히 아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능력이거든요. 누군가는 코웃음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그때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다라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직장인일 뿐이지 뭐, 나는 월급쟁이일 뿐이야 라고 여러분의 한계를 한정지어 버린다면 거기에 다가갈 가능성이 0%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한 달에 1억은 벌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과는 더 다른 능력과 재능이 있어,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그래도 근접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지점에 도달할 확률이 생겨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전자 오작동 극복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자의식을 해체를 했고 나의 정체성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그걸 자꾸 막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오작동을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과 본능은요, 수십만 년 동안 원시시대 환경에 맞게 진화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먹을 게 있으면 바로 먹어 치워야 됐고요. 저축, 저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을 보면 생각하지 말고 바로 뛰어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 무서운 것,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남기에 유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유전자를 현대인들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맹수들에게 넓은 들판에서 물려 죽을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붕 없는 집에서 잠을 자면서 눈과 비를 맞으며 그대로 살아갈 그런 가능성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 그리고 몸속에 심어진 이 원차적 본능, 이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고통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유전자 오작동 극복을 통해서 4단계인 뇌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뇌 자동화라는 것은 어떤 걸 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베스트셀러이자 유명한 유튜버, 성공한 사업가인 역행자의 저자 단호하게 독서와 글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것을 2E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2시간 책을 읽고 2시간은 무조건 글 쓰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뇌의 가소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뇌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진다는 뜻이에요. 남들보다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고요.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5단계 역행자의 지식을 습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많은 하루의 판단 중에 50% 이상의 좋은 판단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매일 10%씩 늘려간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10년 뒤에는 여러분의 좋은 판단이 복리로 쌓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격차는 현격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또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식을 쌓다 보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6단계인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도 다양하다라고 책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삿짐 배달 그리고 가구 조립을 대행해주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책에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책의 저자 자청도 그런 아이디어를 쓰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알려주고 있지만 이걸 실행할 사람은 5%도 안 된다. 1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말까다. 이 책을 읽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저도 이삿짐? 이게 될까? 가구 조립 대행? 이게 될까? 그렇다면 어떤 클레임이 수반이 되지? 이게 돈벌이는 될까? 이러한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실행으로 옮기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노하우를 쌓는 것이 바로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망설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원초적인 두려움이 쓸모없는 것임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승리보다는 패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레벨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5가지 정도의 루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첫 번째는 하루 30분 동안 매일 책을 봅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0분씩 글쓰기 연습을 합니다. 어떤 글이 됐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에 떠올랐던 것, 책을 읽고 느꼈던 것,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글감이 되고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5분 생각 갖기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머리는 너무나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루에 7시간 이상 무조건 숙면합니다. 저는 보통 9시 반 정도에 잠이 들고요. 새벽 5시 반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7시간에서 8시간을 자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야?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뇌 속에 있는데요. 그 뇌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쓰레기통에 버릴 건 버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책 역행자의 저자 자청은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 책을 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지만 이거는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변화를 원하시나요? 뭔가 성장을 원하시나요? 꿈과 목표를 찾고 싶으신가요?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7가지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노하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